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가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어떻든 추미애 씨로서는 그것이 노토리우스든 아니든 그냥 이름만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이번에 연합뉴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12일에 법무부에 출근하는 법무부에 가는 추미애 씨 사진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검언 유착 조작 그리고 권언 유착 의혹 둘 다 좋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그런 사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 정부 측, 정권 측에서 검찰을 그리고 언론을 비판하느라고 할 때 그때 나오던 말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조작이다. 이런 말이 붙고 권언 유착이다 하는 것은 물론 이 좌파 정권이 주로 우파 정권을 향해서 했던 말들인데 이제 이것이 자기들 몸에 들러붙었다. 아무튼 연합뉴스의 사진 설명은 신선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 그것을 소개하는 그런 설명이었는데 다시 법무부에서 검찰을 매우 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전국이 조용하지가 않고 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월 11일에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이제 공문을 보낸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은 2020년 하반기, 이제 지금이 하반기 아닙니까? 검찰청의 직제 개편안, 검찰청의 그 어떤 구도, 이것을 바꾸겠다 하는 것이죠. 특히 그 직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발송하면서 이제 어떤 신문은 그게 10페이지, 10쪽짜리라고 하고 또 어떤 신문은 11쪽짜리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의 설명 자료가 같이 첨부돼서 이렇게 발송이 됐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보내면서 8월 11일에 보내면서 8월 14일까지 회신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검찰총장의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직접 8월 14일까지 전국 일선청의 그 저 밑에 있는 그 검찰청 거기까지의 의견을 다 받아서 그래서 그 의견을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청은 서로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해나가는 그런 공무원들의 관계인데 이 요구 내용을 보고 있자면 검찰총장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가 직접 일선 검찰청까지 다 지휘, 감독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이 일에 대해서 8월 12일 다음 날이 되죠.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형사 공판을 강화한 대검 직제 개편. 여기에서 직접 수사, 그리고 지휘 기능, 힘,
이것을 뺀다. 그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검의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이렇게 4개를 폐지한다. 이것이 있고 형사정책관하고 인권정책관을 신설한다. 그 다음에 이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반부패 강력부의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를 합해서 수사지휘지원과 이렇게 만들고 공공수사부에 공안수사지원과하고 선거수사지원과 이것을 공안선거수사지원과 이렇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형사부는 3개의 과가 신설되고 공판송무부는 2개의 과로 확대가 된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은 사라지고 그 대신 수사정보 1, 2 담당관이 부장검사급인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돼서 범죄정보 수집을 총괄한다. 한겨레 신문 이야기처럼 결국은 대검찰청 또 검찰총장 이들의 힘을 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하루 전인 8월 11일 아시아경제는 또 다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물론 법무부가 대검의 특수, 공안, 이 차장급 4자리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더해서 서울중앙지검 이야기까지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안에 있는 형사공판부를 1, 2, 3 차장 산하에 분산 재배치한다. 변동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 참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3차장 검사 산하의 반부패 1, 2부, 경제범죄 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 산하로 옮긴다. 3차장 검사 산하의 빈자리는 공공수사 1, 2부와 형사부 5개로 채운다. 방위사업 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어떤 분산 재배치는 대검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어떻든 이렇게 처음에는
검찰총장 힘 빼기를 한다. 이러다가 대검찰청,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검찰 내의 인사이동도 그렇게 하고 직제도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결국 이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가 검찰을 그냥 칼로 이렇게 점여서 포뜨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런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혼자만의, 그 인물 혼자만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당연히 그 배후의 일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죠. 추미애의 뒤에는 문재인 씨가 있다.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검찰을 개혁해서 이 검찰을 거의 대부분 뜯어내서 경찰의 밥그릇에 던져주겠다. 경찰 먹이로, 경찰 밥 먹이기, 이렇게 하겠다. 원래 이것은 문재인 씨의 계획이었고 그가 공표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법은 위계질서가 있다고 했죠. 법률 밑에 있는 명령조차도 대통령령이 있고 법무부에서 낼 수 있는 부령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은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령이겠죠. 대통령령이 법무부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없이는 대통령령을 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권자가 반드시 문재인 씨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씨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법 단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동일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령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의 명령 이것이고 부령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지금 이제 법무부 소관으로 입법 예고되고 있는 그 명령 규칙들, 또 이미 입법 예고가 끝난 그런 것들, 그 목록을 확인해 보면 한눈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이것도 대통령령입니다. 검찰사건 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이것은 부령입니다. 법무부령인 것이죠. 검사 정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이것도 대통령령입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이것도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따르는 부령, 그 부령, 그것을 가지고 물론 대통령령도 마찬가지의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그 밑에
이제 상관과 부하관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결국 문재인 씨와 추미애 씨가 검찰 조직을 조각조각으로 그렇게 잘라내고 있는 중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추미애 씨 뒤에는 문재인 씨가 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추미애 뒤에 문재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법률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검사정원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2014년에 개정된 그러한 검사정원법인데 여기 제1조를 보면 우리나라 검사는 몇 명을 둔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검사 정원은 2292명입니다. 검사는 법률로서 정원을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음대로 이것을 바꿀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정원법 제2조를 보면 검찰청별 검사정원의 배정 이것을 정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있는 검사 숫자를 대폭 줄이려고 한다 하는 뉴스를 봤다. 이 법하고 그러면 안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검사정원법 제2조입니다. 제1조의 검사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검찰청에 검사를 얼마나 둘 것인가?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재인 씨가 정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현재 뉴스를 보면 대검찰청을 축소해서 이 대검을 소검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제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는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의 상관인 문재인 씨, 이쪽에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20년 8월 12일 문화일보의 보도입니다. 이것도 같이 살펴보기로 합시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추미애 검사 정원까지 줄여 윤석열 힘빼기, 대검을 소검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이야 그렇다 치고 내용이 이것은 흥미롭다기보다는 이제 검사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 모멸감을 느낀다고 할까, 아마 대단히 분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대검찰청 소속 검사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 인원을 줄이려고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죠. 이것을 법무부가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령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이 시행령은 보니까 대통령령을 뜻하겠죠.
문재인 씨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대검의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등 기능 변경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인 검사 숫자를 크게 줄여 대검찰청의 권력형 부정부패 그리고 비리척결, 정보 수집 및 분석 이런 특수수사 지휘 기능을 제한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대검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그 검사 숫자를 줄이고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여기까지 보면은 당연히 이것은 문재인 씨가 이런 것을 지시했을 것이다. 또 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하자 하고 상신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8월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 등은 대검찰청 검사 직제 개편을 위한 법안 개정을 두고 구두로 조율하고 있는 단계다. 이게 뭡니까?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죠. 검찰청 자체는 못하고.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경찰 전체를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계는 다른데 검사와 법무부 관계하고 경찰과 행정안전부 관계는 완전히 그 성격이 다르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을 그냥 틀어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이 독립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경찰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경찰이 뭐라고 거기를 독립기관으로 두겠습니까? 경찰의 독립성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행정안전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기보다도 그냥 하급 공무원 이렇게 보면 되니까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는 바로 그 좁은 범위에서 독립성을 주장해 왔던 겁니다. 원래 수사권도 없었는데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대검찰청의 검사 숫자를 줄이고 대검찰청에서 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축소시키고 하는 것을 법무부하고 경찰 측, 행정안전부하고 구두로, 말로, 그러니까 마주 앉아서 하다못해 머리를 맞대고 이거 검사 얼마나 잘라낼까, 이거 조율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특히 이번 직제 개편에서는 대검을 포함해서 검찰청별 정원을 규정한 검사정원법 시행령도 함께 손볼 것으로 전해진다. 이게 대검찰청만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이 뉴스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연초에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직제 개편에서는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만 개정한 것과 비교된다. 이제 그냥 검찰 뭉텅 잘라내겠다. 뭐 이런 본심을 그냥 드러낸 그것을 알 수 있죠. 현행법상 기획관, 정책관, 담당관, 대변인 8명을 포함해서 대검찰청의 총원은 71명이다. 직제 개편으로 형사정책관 신설 등 형사부에 힘이 실린다. 뭐 이쪽은 좀 늘려준다고 해봤자
감언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겠는가? 경찰의 힘을 키우고자 하는 정권, 자기의 직접 자기가 지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경찰 쪽의 농간이 개입됐다. 이런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검찰을 잘라내고 아예 다 잘라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해놓고 그거 경찰이 받아 챙기겠다. 이건 뭐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경찰 측하고 행정안전부의 농간이다. 그러면 그들만인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무슨 영예가 있고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결국 문재인 씨가 군대 말고 이 민간, 흔히 말하는 민간인들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제2의 힘, 강제력, 그 경찰의 힘을 자기가 틀어쥐고 쓰겠다.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아도 감염병을 단속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지 단속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상거래를 할 때 공정하게 하는지 온갖 것들을 감시하겠다. 정부가 들여다보겠다. 이러고 있죠. CCTV로 들여다보고 있고 휴대폰 내놔라 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이제 이거는 경찰 풀어서 직접 다니면서 들여다보겠다. 이제 이것이 21세기에 가장 원시적이고 그리고 퇴치해야만 하는 그런 독재의 야욕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앞에서 한겨레 뉴스를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보면은 대검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고 그리고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를 하나로 합치고 공안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를 하나로 합치고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서울중앙지검 경우에도 뭐 분산 재배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무슨 직접 수사하고 지휘를 없앤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검찰청이 쪼그라들고 있다. 다 잘라내고 있다. 너희들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외국 드라마라든지 또 뭐 이런 영화 같은 데서라도 보면은 아주 거대한 참치 해체쇼 이런 거 하는 거 우리로서는 굉장히 신기한데 이제 그런 장면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큰 도마,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이 붙은 커다란 도마에 뭐 대형 참치를 올려놓는 겁니다. 이 검찰은 대형 참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놓고는 이 문재인 정권이 그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됐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자기의 그 수족을 데려다가 큰 칼로 마구 휘둘러서 점여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참치 해체도 좀 기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목표가 뭐냐 하면은 이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참치가
참치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아니 그냥 거기 두긴 뒀는데 그 다음에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게 그 정도로 다 모든 살점을 발라내 버려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참치회를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참치 난도질하기 그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째서 그런 무의미한 짓을 하는가.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옆에서 열렬히 박수를 치는 무리가 있다 하면은 그건 경찰일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러냐. 경찰은 형사사법기관이 아닙니다. 행정공무원인 것이죠. 경찰공무원 이러지만 그들은 행정공무원입니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의 식솔인 것이죠. 직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다. 그래서 독립적인 검찰이 힘을 잃고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경찰이 힘을 얻게 되면은 그것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 또 그 특성상 좌파 정권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삼류에 무능할 뿐 아니라 근래에는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 70년사에서 이렇게 부패한 정치 집단은 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부패했다. 게다가 그들은 남을 원망하는 어떤 원한이 굉장히 깊다. 그것도 알 수 있죠. 마치 원귀에게 사로잡힌 것 같은 이 세력들. 그러니 그들이 일을 못할 것은 당연합니다.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일을 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혹한 일이죠. 그들은 공무수행 능력이 전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이제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문재인 씨의 밑에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참치 해체쇼를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쏙닥이면서 이걸 얼마나 어느 부분을 먼저 잘라낼까 이러면서 경찰들이 박수를 치고 뭐 그런 상황이다 하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명분은 검찰 개혁인 것이죠. 공정한 검찰, 공정한 국가 권력기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게 말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름은 정부라고 하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정말 이게 일이 되겠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나는 예전에 이 온돌방에 사실은 연탄 보일러는 아닌 것 같은데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좀 보고 그 사정을 알 수 있게 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온돌방에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려면은 보통은 방바닥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 덮여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대부분은 그 속은 공사하는 사람들 아니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온수 보일러를 설치할 때 이 바닥을 다 파냅니다. 깨서 다 파내니까 물론 이제 단독주택
조금 낙후된 지역의 단독주택 같은 곳인데 방바닥을 다 깨서 파내니까 더 이상 방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그런데 거기에다가 온수보일러 설치를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그 건축 설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속에 무슨 그 섬유 같은 게 감아져 있는 비닐 호수 이런 것을 그냥 뭐라고 하죠? 파마하는 것처럼이라고 할까? 그렇게 구불구불하게 쭉 펼쳐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덮는 겁니다. 그리고 굳히고 나면 뭐 끝난다. 물론 이제 좀 더 복잡한 과정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보면은 이 온수보일러 설치하는 일이 굉장히 만만해 보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뭐 시일만 조금 지나면은 그 시멘트가 굳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거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 놔봤자 나중에 보면은 이 보일러를 가동을 하면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를 않아서 결국은 보일러 터지고 물이 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봉사활동은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이 다가올 때 갑자기 불우이웃 돕기 하고 시작을 하는데 겨울에 물난리 나는 것이죠. 큰일이 나는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 삼류 주제. 뭐 이 온수보일러 설치 같은 것은 간단히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구들장을 다 파헤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되겠죠. 구들장 파헤치면 이미 있던 방만 못 쓰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그게 잘못됐을 때 보수하고 다시 고칠 능력도 없다. 이제 국민만 엄동설안에 거리로 나앉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상황을 검사들은 좀 알겠죠. 뭐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들이 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혹은 뭐 반문재인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반대해서가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이제 비판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추미애 씨 아들 사건 그쪽의 검사도 사표를 썼다고 하죠. 그리고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8월 13일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8월 13일 새벽입니다. 검찰의 내부망 2프로스에 사과문을 게재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글에서 이런 것을 밝힌 겁니다. 10페이지인가 11페이지인가 하는 그 직제 개편안 설명 자료 그 속에서 검찰 업무 시스템의 변화 그 부분은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한다. 또 기소, 이의제기, 송치, 송부 사건, 전담별 전문 사건은 전담 처리한다.
1재판부 1검사제를 지향한다. 부장급 단독 공판실 또 평검사로 구성된 공판 기소부로 이원화를 한다. 뭐 그냥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국민이 무서운 것은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단지 리걸마인드로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헌법과 법률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 스스로 지금 이야기한 이것은 이번 개편안에는 반영하지 않겠다. 이제 검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저거는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고 가면 되겠죠. 법무부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그리고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는데 또 뭐 한마디 해놓고 여론이 안 좋으면 또 다른 정보를 흘리고 또 그게 그 뜻이 아니다 하는 거를 몇 번이고 시건하고 번복하고 그러는 삼류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8월 18일 국무회의에는 이것을 상정하지 않을 거다. 또 이런 뉴스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정확한가 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에는 기대할 수조차 없구나. 이제 우리 국민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절차가 어떻든 상관없이 헌법과 법률을 지켜라. 이 나라를 부수지 마라. 그리고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지 마라. 그거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이 매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보니 추미애 장관은 이런 난리를 일으켜 놓고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5일간 휴가 중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추미애 씨를 보면은 살짝 그 공포영화에 나오는 악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사람 생긴 것까지 미워 보이지는 않았는데 자꾸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당신은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우리 국민의 반이 여성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국민을 답답하게 하는가, 불편하게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8월 14일 뉴스, 이제 이것이 앞에서 그랬죠. 8월 11일에 법무부에서 대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라. 14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8월 14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전국 일선청의 의견을 제출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8월 14일에 하루 전 8월 13일에 대검에서 법무부에게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감시한은 착실히 지켜야 합니다. 이거 안 지켜놓고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봤는데 검찰의 주요 직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검과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겠죠. 11일에 받아서 13일에 제출을 하니까 뭐 14일 돼봤자 그다지 별 수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선청의 수사 여건 등 현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대검의 의사를 알고 싶지도 않았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다시 물어야 하겠죠. 안 됐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리고 원래 하는 그 업무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의견을 취합해라 했으니까 앞으로 충분히 그 기간을 두고 1년이고 이렇게 두고 그 의견을 서서히 시간 날 때마다 듣고 또 논의도 해보고 이래서 순리적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대로 가고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올 1년 동안에 벌써 검찰청을 뒤집어 엎은 게 몇 번입니까?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씨나 이거 일 제대로 하는 거 아니다. 이제 제 발등 찍는 정도가 아니고 좀 안 된 이야기지만 불행한 일을 자꾸 불러오고 명을 재촉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뉴스가 나오면은 무조건 추미애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간단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양측의 말을 다 들어가면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추미애가 나쁘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거 잘못하면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사라져버리는 1인 독재로 가는 것인가, 일당 독재로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기필코 그것을 막아야 하겠죠.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은 그 자신들의 권한을 키우기 위해서 경찰이 여기에 개입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국회의원이 개입하고 정당이 개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도 개입하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신의 욕심도 극복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것도 평생 착하게 살으라는 것도 아니죠.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제발 그거 퍼다가 자기 집에 가져가려고 하지 마라.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두 잊고 산다. 이 당연한 것을 모두 잊고 산다. 그렇다면 모든 공무원을 다 태평양에 던져버릴 것인가? 그럴 수는 없죠. 안 고치면 죽는다 하는 각오로 모든 것을 다 스스로 고쳐야 하는 겁니다. 다시 헌법과 법률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전체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고 이 공무원들,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는 그리고 저 오만하고 모렴치한 이런 공직자들, 지위가 높다는 사람들, 그거 아니다. 당신들은 일꾼이다. 이거 정말입니다. 대통령도 일꾼입니다. 이거 안 믿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 국민들도 이제라도 진짜 주인 노릇을 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리걸마인드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